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여름철 자연재난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 연일 이어지는 재난 상황에 YTN의 역할은 무엇인지 시청자 비평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은 지역 의료의 현실을 조명한 탐사보고서 기록을 살펴봅니다. 방송에 다 담지 못한 뒷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600명 정도나 많다고 합니다. 온열 질환은 대부분 한낮 실외에서 발생하지만 열대야가 지속되는 야간 또 실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변수가 큰 여름철입니다. 이어지는 기상 상황 꾸준히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당분간 장시간 외출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 시청자 비평 리뷰 Y로 시작합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께서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장마가 끝난 뒤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 발생 등 기후로 인한 일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까지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YTN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리뷰와의 시간은 YTN이 전한 폭염 관련 보도 살펴봅니다. 네, 얼마 전에 지구 열대화라는 말이 참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최근에 국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요. 7월의 지구 표면 평균 기온 온도, 그러니까 7월 달 평균 기온이 지구 전체로 보면 올해가 사상 최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캐나다에 큰 산불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이제 폭염 때문에 스페인, 그리스 이쪽에서 산불이 나다가 이제 포르투갈까지 옮겨가서 민가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폭염 사망자가 올 여름에 147명인데 이게 지금 토네이도나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동안 경고해왔던 이 기후의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언론도 사실 이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좀 더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알리고 이걸 보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관련 보도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국내 상황은 두고 해외 사례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사들 보셨어요? 예, YTN에서는 우리보다 몇 해 더 앞서서 폭염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폭염 대책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향후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또 도입해야 할 정책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폭염에 대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름을 맞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 추세를 볼 때 앞으로의 여름에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제 보도 중에 이러한 힌트를 제공하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폭염 피하는 스페인 기후피난처, 물도 부채도 공짜. 이 보도에서는 최근 낮 기온이 45도까지 치솟은 스페인에서 한 지자체가 마련한 대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의 박물관이나 도서관, 또 유명 관광지이자 유적지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기후피난처로 개방한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도 7, 8월 한낮엔 밖에 잠시 서 있기도 힘들 만큼 굉장히 더운 날씨이죠. 특히 이제 관광객과 취약계층 폭염 쉼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폭염 쉼터 마련할 때 또 그 정책을 새롭게 변화시킬 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유럽은 폭염으로 산불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을 하고 또 아시아는 기온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하고요. 또 미국은 폭염을 실질적 위험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폭염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 위기를 강조한 그런 유익한 보도들도 있었는데요. 살펴보면
유엔 지구 끓고 있다. 미 근로자 보호 안 하면 고발이라는 제목, 또 미국, 유럽, 아시아 폭염으로 신음, 기후변화 인재라는 제목입니다. 두 보도에서는 대륙별 상황을 통해서 폭염으로 발생하는 재해 그 유형과 위기를 알 수 있었고요. 특히 그 미국의 근로자 보호라든가 또 숲을 조성한다든가 냉방시설 의무화 같은 폭염 대응 계획은 우리의 그 대응 현실과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시청자가 폭염이라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대처 필요성에 관한 그 메시지를 알 수 있게 한 그런 유익한 보도였습니다. 네. 이번에 장마 때 비도 좀 많이 왔고요. 피해도 컸고 무더위에 따른 피해도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난히 좀 힘겨운 여름인 것 같은데 관련 보도들 어땠습니까? 네, 먼저 그 원인과 주의사항 등 그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한 그런 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따뜻해진다라는 표현으로 이제는 좀 부족하죠. 펄펄 끓기 시작한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돼버렸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원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도 또 필요하죠. 살펴보면 날씨 역대급 기록 남기고 장마 끝, 태풍 중국으로 본격 무더위 이런 제목인데 한 달여간 그 장마는 끝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과 열대야 발생에 건강을 주의해야겠죠. 또 소나기가 빈발하다 보니까 휴가철에 그 안전사고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런 정보 제공이 이어졌고요. 또 일사병하고 열사병이 어떻게 다른지 저는 잘 구분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대담 또 앵커 리포트 등으로 잘 설명했습니다. 폭염의 온열 질환 비상, 증상과 올바른 대처 방법은이라는 그 대담에서는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화상 연결 역시 했는데요. 온열 질환의 그 증상이라든가 대처법 등 심각성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같은 날 앵커 리포트입니다. 사람 잡는 더위, 열사병, 제때 치료 못하면 뇌 고장이라는 제목인데요. 열사병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후유증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일사병과 구분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예, 앞서 살펴주신 보도들과 함께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의 강점을 살려서 폭염이나 기습 호우 예보가 있을 때마다 날씨에 관한 예보와 관련 보도 횟수를 늘리고 또 반복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보도가 있는데요. 전국 폭염특보 속 기습호우 원인과 대비는 대담입니다. 이러한 기습호우는 대기간 상하층, 그 기온차에 의해서 대기 불안정에 따른 소나기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마가 끝난 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셔서 이것이 이상기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대담에서는 폭염특보, 폭염경보를 나타내는 기상청 예보 그래픽을 좀 더 가독성 있게 제시해 주셨더라면 상황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갖는 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3배 많아졌음을 전달하고 소방에서 다음 달까지 운영하는 폭염 구급대 활동과 당부를 전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폭염 구급대 출동, 의식 없으면 물 주지 말아야. 이 보도에서는 지금 같은 날씨에서는 언제든 어디서든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렸는데요. 119 안전센터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니 편하게 이용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덧붙여 주셔서 행동 요령 정보를 습득하면서도 일선 소방관에 대한 든든함과 고마움까지 느끼게 해주셨던 좋은 보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더울 때, 이 추울 때와 마찬가지로 꼭 들여다봐야 하는 곳들이 있죠. 산업 현장이나 또 이렇게 쪽방촌 같은 곳들인데 YTN 어땠는지 혹시 보도 좀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폭염이 계속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 어떻게 견뎌낼까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언론이 감시하고 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장마 끝나니 무더위 쪽방촌 주민들 숨쉬기도 힘들어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최근 전국적인 폭염특보 발효와 관련해서 쪽방촌의 그 열악한 환경 등의 내용을 전했는데요. 과거 서울시의 대응 등 전후 상황을 잘 짚으면서 최근 한시적으로 목욕탕 등을 활용한 대피소 지정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제 에어컨 설치하는 게 무게를 버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라는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 잘 보여줬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과 주민들의 무더위 고통 잘 반영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어 서울시의 대책과 관련해 지원책의 보완이 정말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이건 이제 댁에서 머무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네. 있잖아요. 그 관련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제대로 된 냉방 시설 없이 지내야 하는 취약계층 가구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현장 근로자 또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룬 그런 보도들이었는데요. 폭염에 일하던 고령자 사망 잇따라 온열질환 비상이란 제목에서는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고령자들이 그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들려줬고요. 또 온열질환을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소개해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그런 정보였습니다. 예, 야외 활동 자제가 권고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에서 재난 문자가 수신되는 이 시기에도 생계를 위해 일터가 이제 야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농민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배달 노동자들도 계실 거고요. 건설 현장의 노동자, 또 교통 경찰관들, 또 그리고 저는 주차할 때마다 야외 주차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눈에 띕니다. 보도에서도 그걸 다룬 것들이 있었는데요. 야외 근로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염. 보도는 도로 위에서 쓰러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배달 노동자, 또 더위하고 싸우다 뜨거운 철근하고도 싸워야 한다는 건설 현장 철근 업무 담당 노동자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노동 현장의 열악함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 더불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이 대상에 열사병이 추가됐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돼서 열사병에 걸린 경우에 이것을 직업성 질병으로 분류하고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폭염 속 휴게 보장 또 이 근무 환경의 개선에 대한 사항이 노동자들의 권리이며 동시에 사업주의 의무라는 점을 분명하게 각인시켜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바람직한 보도로 봤습니다. 네. 또 이어서 살펴보면 제보는 Y에서 폭염 속 방문증 수작업하는 경비원분들 나오셨습니다. 멀쩡한 발급기가 있는데 왜라는 그 제목의 보도에서는 노동자 소식을 또 전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최근 그 기록적인 폭염과 관련해서 그 대형 5,000세대 넘는 아파트에서 방문증을 직접 수령하는 등 야외 근무하는 그 논란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 잘 짚었고요. 또 지방노동청의 온열질환 우려로 시정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야외 근무 시행이 된 점, 그리고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해명 내용을 전해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데요.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숨진 청년의 소식, 정말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뉴스라이더 폭염 속 숨진 노동자의 병 숨겼지라는 막말 유족 입장은 이란 제목입니다. 최근 기록적 폭염 속에 일하다 숨진 청년과 관련해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그 코스트코 측의 입장과 상황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재난이라고 불릴 만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속 현장에서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 등 노동자의 현실을 알렸고요.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는 관리 주체의 문제를 고발한 그런 보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도심 속 폭염 속에서 휴식 시간을 갖기 힘든 또 다른 근로자들의 소식을 전하는데요. 뉴스라이더 땀 뻘뻘 머리핑 폭염과 사투 벌이는 건설 노동자라는 제목인데요. 무더위 시간대에는 온열질환에 심각하게 노출이 돼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여기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휴게 공간이 불충분하거나 아예 없고 또 규칙적으로 쉴 수도 없는 상황을 전합니다. 대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폭염 대책들이 이행이 되려면 법적인 의무화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요구도 전했습니다. 같은 날 1일 보도인데요. 건설 노동자도 교통경찰관도 기록적 폭염에 2배 힘들어요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서도 건설 노동자 또 교통경찰관 등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장님 첨언하실 거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그 극한호우라는 말을 새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뭐 비가 내렸다 하면 폭우인데 이 용어로도 이제 충분치 않아서 극한호우라는 말이 새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대응을 하고 이 기상이 그냥 뭐 덥다 춥다가 아니라 재앙 같은 수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도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건축이나 토목의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된다든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산업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해지고 어떤 산업이 덜 중요해지는지 이런 것도 언론에서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리뷰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폭염 사건 사고 보이지 않는 곳에 관심을.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특별히 폭염의 피해는 다른 피해와 달리 잘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 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보도, 올라간 기온만큼 언론이 더 관심을 가지고 심층적인 기획 보도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폭염 취재를 넘어 기후변화 분석과 대응 의제 구축으로 최강 한파와 이례적으로 긴 장마, 기록적 폭염에 처음 보는 태풍의 진로까지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날씨를 보도할 때 자주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날씨와 기상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가는데 그 보도가 이전의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안 되겠죠.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이례적 상황의 원인을 해설하고 또 앞으로의 기상 변화를 전망하고 그 변화에 맞는 대응책을 찾아가는 시대적인 의제를 YTN이 계속 발굴하고 또 선도해 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제작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의료자원 쏠림 현상과 함께 지역 의료 생태계를 담은 탐사보고서 기록팀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누구든 사는 곳에 상관없이 의료 혜택에 차별이 없어야겠죠. 최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커지면서 각 지역에서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획탐사팀은 지역 의료의 현실 속 희망을 찾기도 했다는데요.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기획탐사 1팀 신하은 PD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신하은 PD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입사를 하신 건가요? 저는 2월 1일에 입사를 했고요. 이 팀에 들어온 건 거의 5월 중순쯤 들어왔어요. 5월 중순이면 그럼 이번에 만든 편이 처음 좀 제작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 제작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제가 PD를 준비할 때는 항상 어떤 사안을 보면 현장에 가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PD가 돼서 이렇게 누구보다 현장에 깊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하루하루가 되게 감사하고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의 주제가 지역 의료였고요. 좀 씁쓸한 현실도 담아냈지만 영상을 보니까 좀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지역 의료를 주제로 정한 이유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올해 들어서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12구 이태원 참사의 100일의 기록, 그리고 강제동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꼭 다루어야 하지만 또 가슴이 너무 아픈 이야기였어서 선배들께서 제작하면서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고 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많이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여전히 중요하면서도 좀 더 밝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지역 의료의 현실을 주제로 정하게 됐고 거기에서도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 지역에 남아있는 따뜻한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까지 그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 간 의료 격차라든지 의사 수가 부족한 거는 사실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취재진들이 직접 이런 심각성을 좀 느끼게 된 보도도 있었나요? 네, 공중보건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원래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됐던 곳에 더 이상 배치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의료원의 폐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무의촌이 생긴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응급실 하면 24시간 운영돼야 할 것 같은데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되게 불안할 것 같고 또 응급 상황에서 마음을 얼마나 졸일지 그런 걸 생각해 보니 이게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많은 지역, 마을을 좀 돌아다니셨더라고요. 네. 어디 다녀오신 건가요? 인천 백령도부터 전라남도 진도, 충청남도 홍성, 충청북도 단양, 또 경상북도 안동, 마지막으로 강원도 삼척까지 이 외에도 많았는데요. 일단 방송에 나온 부분은 그랬고 지금 정말 많은 곳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녀오신 곳들의 특징이 좀 있었을까요? 인천 백령도는 백령병원이 유일해요. 근데 여기에 의사 선생님들 중에 2분을 제외하고는 다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었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들이 다 전문이고 또 진료 과목이 다양해서 그곳은 소아과 진료부터 24시간 응급실까지 다 진료가 가능한 좀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은 강원도 삼척인데요. 거기는 이제 거기도 공중보건의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피부과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피부과 진료가 불가능했고요. 근데 또 다행히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온 덕분에 삼척에서 유일한 응급실로 이제 주민들한테 든든한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취재 현장에서 보고 겪은 일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었나요? 충청남도 홍성에서 우리 동네 의원을 방문했을 때 이묘헌 할아버지라는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다 같이 빵 터졌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눈이 따끔따끔하고 불편해서 안과를 가셨었는데 그 안과 선생님께서 이 정도 연세에 이 정도 시력이면 괜찮다. 백태도 이 정도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약을 하나 주셨대요. 근데 그 안약을 넣어도 불편해서 안과 전문은 아니지만 이제 집 가까운 병원, 우리 동네 의원에 오셨는데 선생님께서 자세히 보니까 꼬부라진 속눈썹이 그 눈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주셨는데 그걸 말씀하실 때 뽑아주니까 괜찮다뇨?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이게 저희는 너무 재밌었고 이게 스토리텔링에 빠져들다가 이 엔딩이 반전이니까 너무 재밌었던 그래서 편집하면서도 웃기고 근데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웃음을 참는 숨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웃느라고 카메라가 살짝 들썩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킬링 포인트가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좀 웃음이 나고 좀 유쾌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근데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좀 생각하지 못한 장면을 담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촬영한 장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이건 삼척의료원 취재했을 때 일인데요. 저희가 삼척의료원장님 인터뷰를 했을 때 여기는 심장내과 의사가 없어서 전원을 많이 간다. 그래서 내 소원은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이 오는 거다라고 하실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의 환자분이 오신 거예요. 사실 방송에 강원도 삼척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막 나쁜 일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실제로 사실 마음속으로는 못 담아도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좋진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탐사보고서 기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역시나 이번 편에서도 영상 제작하시면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작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을 좀 꼽아본다면요? 물론 현장 다니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좀 즐겁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17개 시도청에 전수조사를 하는 게 있었어서 공중보건의 자료를 요청하고 그걸 보고서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좀 뽑아냈어야 했는데 그때 이제 모든 주무관님께 전화를 돌리거나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모든 시도청에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양식이 왔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전부 재요청을 해야 했던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을 많이 다녀서 네. 거의 매일 지역을 옮겨 다녔는데 그 차 안에서 17개 시도청에 전화하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건가 헷갈리는 순간도 있었고 근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주무관님들께서 해주시지 않았다면 이거 방송이 불가능했을 거라 다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좀 노력과 도움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의사와 환자 간 사이가 굉장히 좀 그래도 끈끈하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취재하시면서 좀 그런 따뜻함을 취재진이 느낀 적도 있었나요? 정말 많았는데요.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 어떤 할머님께서 들어오시면서 막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했더니 다리가 너무 간지러워서 괴로우신데 시내까지 병원에 원래는 나가야 했을 걸 이 병원 때문에 바로 올 수 있었던 게 감사하다는 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하는 주민들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의사 이 관계가 전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저희도 좀 이렇게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지역의료 편에서 제작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던 게 바로 공중보건의사 제도였거든요. 직접 보시니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뭐였나요? 이게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공중보건인 복무기간이 현역에 비해 2배나 길고요. 또 공중보건인은 월급이 그대로인데 현역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복무기간 줄이고 월급을 더 많이 주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공중보건인 수가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대 입학생 중에 신입생 중에 여학생 비율이 많아지고 있고 결국 공중보건이 그 자원 자체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공중보건의 제도가 지역 의료를 지켜온 건 맞지만 앞으로는 그럴 수 없을 거다,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그 필요성을 좀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탐사보고서 기록이 일반 보도와 다르게 이 지역 의료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조명하고 싶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메시지는 사실 비슷할 수 있는데 조명을 좀 다르게 하고 싶었던 거는 보통 이제 지역의료 심각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보여주려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의사가 있어서 안도하고 기뻐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의사가 옆에 있으면 주민들 표정이 이렇게 밝아지는구나. 아, 정말 의사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제작진이 생각한 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좀 바람직한 방향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연봉 몇 억을 줘도 의사가 지역에 오지 않는다. 근데 이게 과연 그분들이 액수가 적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이유는 가족이나 그러니까 배우자나 자녀 때문에 이제 지역에 가는 걸 결정하기도 어렵고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로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주 여건이라는 건데 또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의료라는 게 중요한 정주 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사가 있으면 그 지역을 가는 결정을 하기가 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사람이 살고 싶게 하는 것이 이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보건소나 의료원이 아니라 이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꼭 여기에 힘을 써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또 직업병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상 보면서 궁금했던 점인데 혹시 내레이션은 어떤 분이 한 건가요? 왜냐면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내레이션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던데요? 이렇게 전문가한테서 칭찬을 받으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네. 이게 준비하면서 제가 다녀온 곳이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걸 어필하진 않았는데 다행히 이제 선배들께서 알아주셨는지 한번 해보는 거 어떻겠냐 말씀해 주셔서 했는데 느낀 건 역시 전문가가 해야 되나 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처음 제작한 기록에서 이렇게 내레이션까지 맡았으니까 아마 좀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절대 잊지 못할 첫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제작을 하시면서 많은 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탐사보고서 기록 어떻게 좀 제작을 하고 싶으신가요? PD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준비할 때의 마음이 되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기억에 나요. 그래서
현장을 갈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전문가분들 만날 때마다 와, 나는 그동안 글로만 봤던 분들을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왔구나. 감사한 이런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모든 작품에 좀 진심을 쏟아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이 처음 마음이 오랫동안 좀 간직돼서 이게 탐사보고서 기록을 통해서도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또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